21번 다음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운송 대상을 주로 사람과 물품으로 한다. 그렇죠. 사람과 물품으로 하죠. 운행 정지 반복 빈도가 낮은 변동 부하를 가지고 있다 이랬는데, 자 이게 우리가 사람이 1층에서 눌러서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층, 자기 집이 있는 층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지 반복 빈도가 낮지 않고 되게 높습니다. 그쵸? 그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승객들이 직접 조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구조적 강도와 제어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몇 페이지냐면 83페이지입니다. 자, 한 번 정도 출제가 돼 있었고요. 수직으로 사람 화물을 이동시키는 장치로 운행 정지의 반복이 많아 승객이 직접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 책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블록의 중공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보강한 것으로서 수평 하중 및 수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는 그랬는데요. 자, 블록 중에서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를 보강한 건 우리가 보강 블록조라고 합니다. 자, 책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35쪽인데요. 보강 블록조. 자,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자, 요 그림에 보시게 되면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 블록에다가 이렇게 철근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보강해서 만드는 걸 우리가 보강 블록조라고 한다. 자, 똑같은 문제 7회 정도 출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꼭 책 보면서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하셔야 외울 수 있습니다. 자, 23번 다음 중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를 의미하는 것은, 자, 콘크리트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죠? 압축하는 거죠. 예, 압축 강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늘어나는 애 철근이죠. 인장이죠. 콘크리트는 압축이다.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후 며칠 한 달입니다. 28일 압축 강도 기준으로 설계 기준 강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책을 잠깐만 보게 되면은 142쪽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장점 특징인데 정의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철근 콘크리트는 이런 거푸집으로 해가지고 철근을 먼저 조립을 하고 거푸집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거죠. 일체식이 되게 만드는 것으로서 철근은 인장력이 강함으로 인장력을 부담하고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함으로 압축력을 부담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목재의 허용 인장 강도가 가장 큰 것은 그랬는데, 자, 참나무, 낙엽송, 정나무, 소나무가 있는데 제 책 잠깐만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203쪽인데요. 목재의 허용 강도 13년도에 한 번 나왔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 압축 강도가 60이고요. 인장 강도가 7이고 참나무 같은 경우 인장 강도가 12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허용 인장 강도가 가장 큰 거는 참나무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약한 거는 소나무, 삼나무, 참나무 이렇게인데 두 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왔어요. 소나무랑 참나무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목재의 건조 방법에는 자연 건조법과 인조 건조법이 있는데 이 중에 자연 건조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목재 건조하는 방법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책을 보도록 할게요. 209쪽인데요. 자연 건조법은 어떻게, 예, 옥외 대기 건조가 있고 공기 건조가 있고 물에다가 넣어서 하는 침수 건조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12년도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인공 건조법에는 무슨 뭐 열기를 이용한다, 찐다, 증기, 훈연, 진공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인공 건조법도 시험에 2번 정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당연히 자연 건조법이겠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세한 건 모르셔도 되고요.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아시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자, 증기 아니죠. 예, 침수겠죠. 진공 고주판 전부 다 인공이고 침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6번 지하실이나 옥상의 채광용으로 입사 광선의 방향을 바꾸거나 확산 또는 집중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제품은 그랬어요. 자, 지하실 옥상에 빛을 어떻게 확산시키거나 무슨 뭐 바꾸거나 집중시키는 목적. 자, 요거는 우리 뭐다? 프리즘 타일이다.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책 252쪽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프리즘 타일은. 그래서 프리즘 타일 또는 프리즘 유리라고도 했는데, 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죠. 5회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옥상 채광용이다. 그러면 누구다? 프리즘 유리다. 프리즘 타일이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번 철골 구조의 보호에 사용되는 스티프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스티프너. 자, 책에 보면 스티프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책 159쪽인데 스티프너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웨이브의 좌그를 방지하기 위해 보강하는 건데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은 요게 바로 스티프너입니다. 자, 이렇게 철골이 있으면 요게 휘어질까봐 여기다 이렇게 대는 것들이 우리가 스티프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목적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중점 스티프너는 집중 하중에 대한 보강용으로 쓰인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고요. 자, 중간 스티프너는 외부의 좌구를 막기 쓰인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재축에 나란하게 설치하는 것을 수평 스티프너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뭐 재축과 나란하면 당연히 수평 스티프너라 하겠고요. 커버 플레이트와 동일한 용어를 산다. 커버 플레이트는 스티프너랑 사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다음 중 계단의 모양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요것도 우리 한번 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형성에 의한 분류랑 그 다음에 계단 재료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요. 176쪽입니다. 형성, 모형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고든 계단이냐, 꺾였냐, 도름 계단이냐, 나선 계단이냐 이렇게 모양에 따른 걸로 분류한 거고요. 재료는 석조를 썼느냐, 나무를 썼느냐, 철골을 썼느냐,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를 썼느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만 하시면 되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4회 이상 모양이니까 여러분들이 답은 4번이 되겠죠. 도름, 고듬, 꺾임 이건 뭐 옆판 계단은 우리가 어떤 재료를 썼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29번 목재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목재 어때요? 되게 좋죠. 목재는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재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목재는 불에 잘 타겠죠? 그래서 내화성이 좋다. 이건 장점이 될 수 없어요. 불에 잘 탄다는 건 안 좋은 경우에는 단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질과 강도가 일정하다. 자, 이건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 자라나는 거 우리가 배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날씨와 무슨 얘가 어떻게 자랐느냐 따라서 재질과 강도가 같은 나무더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점이 될 수가 없고 일정하지 않고요. 다만 외관이 아름답고 촉감이 되게 좋아요. 목재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함수에 따라 팽창 수축이 작다? 크죠. 왜? 목재는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30번. 다음 중 점토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점토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3.5에서 2.6 정도다라고 했는데 비중이 틀렸죠. 2.5에서 2.6입니다.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양질이라는 건 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양질의 점토일수록 가속성이 나빠진다. 자, 질이 좋은데 왜 만들어지는 성형이 안 좋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좋은 질을 가진 건 뭐 고려 청단을 만들 수 있게 가속성이 아주 좋습니다. 나쁜 질일수록 우리가 무슨 장독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화분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것도 양질의 점토는 가속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립점토의 인장 강도는 3에서 10 메가파스칼이다. 아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3에서 5 메가파스칼이 아니라 자, 우리 책을 잠깐 보게 되면 자, 미립 갓들은 0.3에서 1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헷갈리지 않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책 235쪽이고요.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5배입니다. 점토 같은 경우 잘 늘어나나요? 처음에 꾸덕꾸덕 굳지 전에는 늘어나겠지만 한번 딱딱하게 굳고 소송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압축 강도가 더 세겠죠. 그래서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5배 정도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4번이 되겠죠. 자, 요런 건 조금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시험 문제는 종종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